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뉴욕 상업거래소가 1983년 원유 선물 거래를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판매자가 원유 구매자에게 오히려 돈을 지불한다는 뜻으로 이 원유 선물 투자자들이 21일 만기인 5월 인도분 원유를 떠안지 않으려고 하면서 충격적인 폭락이 연출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하루에 거의 5억 배럴의 공급 과잉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한 달 안에 저장 능력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유시설, 저장시설, 파이프라인, 심지어 바다 위의 유조선도 원유로 가득 차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경고를 했듯이 저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유를 밖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원유 소비량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은 계속 해내고 있는데 이 원유를 저장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이 서부 텍사스 원유는 21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거래되는 6월물 가격은 21달러 선이거든요. 그래서 네. 표면적으로는 하루 안에 또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올해 가을쯤 원유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원유 가격의 하락만을 가져온 건 아닌데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실업률이 지금 수준의 약 2배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또 나왔던데요. 맞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앤컴퍼니가 현지 시각으로 20일 발표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유럽이 앞으로 3개월 안에 코로나19를 억제하지 못할 경우 실업률이 지난 2월 6.5%의 2배에 가까운 11.2%로 급증하고 2024년까지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유럽연합과 영국에서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900만 명이 코로나19로 인해 해고, 무급휴직, 임금 삭감, 노동시장 단축 등의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도소매, 서비스, 요식, 건설업 등 중소업체의 저항력 종사자 일자리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맥킨지는 일자리 상실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이 전체 경제 측면에서도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잠재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기업과 정부가 신속히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최대한 비용을 낮추고 작업자들을 분리하고 가능하면 원격 작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요. 이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대출 보증, 세금 감면 및 임금 보전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유럽보다 노동시장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실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미국 현지 전화 연결했을 때도 잠깐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미국에서는 봉쇄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또 벌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15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피해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제 정상화 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일부 주지사들이 이에 대해서 반발하자 봉쇄 장기화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 주말 미시간, 오하이오주를 비롯해서 텍사스, 버지니아주 등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를 해제하라는 시위가 열렸고요. 특히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 등에서는 총기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을 폐쇄할 수는 없다고 외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비웃듯 마스크를 벗은 채 서로 껴안고 악수를 나누기도 했고요. 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한 시위대가 도로를 가득 메웠고 이에 마스크를 착용한 의료진들이 도로 교차로에 나와서 이들을 막아서기도 하는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지난 17일 민주당 주지사를 둔 미시간, 버지니아, 미네소타주를 겨냥해서 주민을 해방하라고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우리의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두둔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텍사스주와 버몬트주, 몬태나주 등 일부 주 정부 등은 단계적으로 봉쇄를 해제하겠다고 발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 봉쇄 반대 시위를 벌이는 이 배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지지 세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던데요. 네, 이게 워싱턴 포스트의 19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네. 이 위스콘신,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뉴욕주를 타깃 삼아 봉쇄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대의 배후에 미네소타 총기 권리라는 단체의 정치국장인 벤도와 그의 형제들이 있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위를 조장하는 주요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총기 소유 옹호 그룹이라는 건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보수 인사들도 이러한 시위를 부추기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신문은 미시간주에서 시위를 이끈 미시간 보수연합 창설자의 아내인 매션 매덕이 트럼프 재선 캠프의 자문위원이자 트럼프를 지지하는 여성연합의 저명 인사라고 폭로했습니다. 네. 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 친위 그룹의 경제활동 정상화 압박 시위에 대해서 코로나19 야수는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는 그를 아직 죽이지 못했다면서 야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뉴욕타임즈의 유명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트럼프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건 러시안 룰렛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봉쇄를 완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미국인들의 삶을 러시안 룰렛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랜만에 홍콩 소식인데요. 이 홍콩 정부가 범민주 진영의 인사들을 무더기로 체포를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죠. 네, 지난 19일 홍콩 경찰은 지난해 세 차례 불법 집회 행진을 조직하고 참여한 혐의를 적용해서 야당인 민주당을 창당한 홍콩 민주주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틴 리를 비롯해서 반중국 성향 매체인 빈과일보의 사주인 지미라이, 또 홍콩 집공회 연맹 리통양 주석, 렁콩 사회민주연선 전 주석, 또 유용섬 민주당 전 주석 등 무려 15명을 한꺼번에 체포했습니다. 지난 15일 러후이닝 홍콩 주재 중국 연락항공실 주임이 이들 반정부 인사들을 홍콩 독립분자라고 언급하며 국가 안보를 해쳤다고 비판한 후 기다렸다는 듯이 이 체포가 이루어진 건데요. 네. 이 홍콩의 마지막 총독을 지낸 영국의 원로 정치인 크리스 패트는 세계의 이목이 코로나19에 집중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일부 경제를 매장하는 조치를 다시 취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송환법 반대 시위를 이끌어온 민간 인권 전선은 홍콩인들은 경찰의 체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되돌릴 수 없는 우리 시대의 혁명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경찰에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인 7월 1일 집회 개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은 홍콩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 운동가들의 체포를 규탄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이 영국 정부도 평화적으로 항의할 권리는 홍콩인의 생활 방식에 있어 근본적이고 이는 이 홍콩과 영국 사이의 공동선언과 홍콩 기본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미국과 영국이 좀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자 건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홍콩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왜곡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홍콩 문제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이제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갔다가 좀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홍콩 문제를 놓고 또다시 서방국가와 중국이 좀 대립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 소식은 이 영국 해리 왕자 부부가 영국 내 4대 타블로이드 매체의 취재를 거부했다는 내용이죠. 네, 현지 시각으로 19일 해리 왕자 부부는 영국의 더 선, 데일리 메일, 데일리 익스프레스, 데일리 미러 편집장에게 이들 4개 매체의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는 무응대 원칙을 적용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는 해당 매체가 해리 왕자 측 홍보팀에 연락해서 사실 확인 요청 등을 하는 것조차 응답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완벽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네. 이 영국의 일간지인 가디언은 이에 대해서 거대 미디어를 상대로 화해의 소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은 채 이렇게 직접적인 공격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사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들 매체는 왕실뿐만 아니라 유명 인사의 사생활을 집요하고 가혹하게 취재 보도하는 것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국제뉴스 접하실 때 이렇게 영국의 더선이라든지 데일리 메일, 데일리 익스프레스, 데일리 미러 여기 발 기사들은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가짜뉴스라든지 그러니까 허위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서한에서 해리 왕자 부부는 왜곡 또는 가짜뉴스, 사생활 침해적인 기사를 쓰는 행태가 심히 우려되는 수준이라면서 우리를 클릭 낚시와 왜곡 보도에 가담시켜서 돈을 버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해리 왕자가 특별히 이렇게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런 취재 보도 관행이 어머니인 고 다이애나 왕세자빈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어머니의 비극이 아내인 메건 왕자비에게 반복될 수 있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체제 언론인이죠. 이 자말 카슈쿠지가 터키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서 살해된 이 사건을 둘러싸고 양국 간의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사우디 왕실에 반하는 칼럼을 써온 카슈쿠지는 지난 2018년 10월 2일 결혼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 들렀다가 사우디 정보 기관원들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네. 이 당시 터키에서는 사우디 영사관에서 암살이 벌어진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등 이 사건을 국제적인 문제로 이슈화시키려고 했고요. 이 사우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를 상당히 불편해하고 못마땅해하면서 대립을 했습니다. 이 터키 측에서는 대놓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카슈쿠지를 죽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사우디 왕실에서는 이를 지금까지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사우디 법원이 지난해 12월에 이 카슈쿠지 암살 배우로 지목된 빈 살만 왕세자의 측근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지난달 터키 검찰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계획했다면서 카슈쿠지 암살 주범으로 알려진 당시 왕세자 수석고문과 또 당시 정보국 부국장 등 사우디 국민 20명가량을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우디 정부가 며칠 뒤에 터키 국영 방송인 TRT와 또 국영 아나톨루 통신 등 다수의 터키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이 자국 인터넷 사용자들 접근을 차단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19일에 터키는 인터넷 규제법에 근거해서 사우디 국영 SPA 통신과 또 아랍에미리트 국영 WAM 통신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자국 인터넷 사용자들의 접속을 차단시켜버립니다. 네. 자, 이렇게 서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데 물론 터키와 사우디 당국은 상대국 언론사에 대한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한편 리비아 내전에서 터키는 통합정부군을 사우디는 리비아 국민군을 지원하면서 대립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